증권통 시황센터입니다. 10월 30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한 달간 코스피 지수는 3.4% 정도 올랐습니다. 10월의 첫 번째 거래일 1960선이었던 코스피 지수는 2020선대 위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0.75%가량 아주 소폭의 상승 흐름만을 나타내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이 엇갈렸던 한 달이었습니다. 일단 오늘 증시만 놓고 봤을 때 키워드로 정리해본다면 바로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해진다라는 뜻일 텐데요. 오늘 장에서도 이 대형주의 강세 흐름, 반면에 중소형주의 소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변동성은 상당히 제한됐습니다. 오늘의 변동폭이 10포인트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고요. 보합권에서 횡보 장세 장중에 내내 흐름 나타났습니다. 위쪽으로 0.2% 정도, 아래쪽으로 0.3% 정도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종가 체크하겠습니다. 약간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2030선 약간 밑돌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0.23% 하락하면서 2029.47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장 이 막판 동시효과 구간대의 하락으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낙폭이 조금 더 나타나면서 오늘 장중 저점 부근에서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 놓고 보셨을 때는 이 개장 초에는 전일 종가가 좀 비슷했고요. 10시 30분 구간까지 출렁거림이 약간 나오는 듯 하다가 오후장 삼성전자가 다시금 힘을 내면서 지수 빨간불 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또 상승폭을 반납하고 하락으로 전환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4거래일 연속해서 조금씩 밀려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어서 수급 체크합니다. 오늘장 기관의 매도가 거셌습니다. 오늘 기관은 현 선물 동반 매도였는데요. 금융투자 투신권, 연기권까지 모두 다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기관 전체적으로는 1,3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였고요. 외국인은 400억 원 매수했지만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은 773억 원 매수 우위 보여줬습니다. 업종별 동향입니다. 외국인이 사긴 샀는데요. 바로 IT 쪽에 매수를 상당히 집중시켰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기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매도 우위를 나타냈지만 유통이라든지 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수 포지션 취했는데요. 일단 업종별로 봤을 때는 하락 업종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낙폭이 가장 컸던 업종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비금속 박물입니다. 4.55%대의 약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화학 2.5%, 철강금속, 증권, 종이 목재 순으로 밀려났습니다. 보시면은 자본재라든가 건설 쪽 그리고 산업재 쪽 굵직굵직한 업종들이 비교적 크게 밀려났고요. 반면 상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랜만에 금융주가 웃었다라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나 이 슬슬 연말이 될수록 배당 메리트를 가진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 선전하고 있는데요. 전기전자, 삼성전자의 힘입니다. 업종지수도 2% 가깝게 상승을 했고요. 은행과 운송장비, 금융, 기계도 시장 대비 선전했습니다. 보시면 IT와 자동차가 시장 대비 양호한 흐름을 시현했다는 점 업종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통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 혼조 모습이었고요.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와 현대차 탑2의 강세 흐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9일 연속 상승 흐름은 이어졌습니다. 종가는 3.55% 상승하면서 137만 2천 원에 형성됐고요. 오늘장 140만 원 선 회복 시도가 나타났지만 여기에서는 약간 주춤하는 모습도 특징되겠습니다. 현대차 3인방 보겠습니다. 현대차 1.6%대 상승, 기아차도 비슷하게 올랐고요. 현대모비스까지 오랜만에 현대차 3인방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삼성그룹주들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강한 상승 흐름을 시현했지만 삼성물산 0.6% 조정받았고요. 삼성생명이나 삼성 SDS도 마이너스권의 흐름이었습니다. 특히나 삼성 SDS 부진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오늘장 7% 가까운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군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삼성과 롯데의 빅딜입니다. 우선 종가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롯데케미칼 14% 가깝게 밀려났습니다. 삼성정밀화학도 10%가량의 급락이었습니다. 삼성그룹 쪽에서는 체질 개선을 위해서 이 화학 업체 삼성정밀화학을 롯데케미칼에 지분 넘기기로 했는데요. 이 부분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풀이가 됐습니다. 삼성 SDI의 화학 부문도 동반해서 좀 매각 처리를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군 조금 더 확인해 보시죠. 오늘 비금속 광물 업종에 가장 크게 밀려났는데요. 건자지주들이 이 업종에 대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분양 문제가 다시금 종목군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IS동서가 가장 크게 밀려났고요. 이 밖에 중소형 건자지주들도 동반 하락이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권에서 대체로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현대차와 같이 시가총액 상위주들, 사이즈 큰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할 때 중소형주는 소외되기 마련인데요. 그런 흐름이었죠. 코스닥 지수 1% 하락하면서 683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개장 초의 흐름은 양호했지만요. 서서히 우하향 패턴을 형성했는데요. 하루 동안의 흐름입니다. 장 초반에 690선 위에서 시초가 형성했지만은 전강 후 약의 모습이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이 거래를 연속해서 하락했고요.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쌍끌이 매도입니다. 외국인 234억 원의 매도, 기관 쪽에서는 310억 원 팔았고요. 개인만이 58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보여줬습니다. 업종별 동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 흐름을 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정보기기 쪽 낙폭이 크게 나타났는데요. 정보기기 현재 하락 흐름 오늘 종가 체크하겠습니다. 2.86% 하락이었고요. 정보기기 쪽에는 핀테크주들, 중소형 핀테크주들이 좀 대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몇몇 IT기기도 있고요. 운송과 방송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 2% 안팎의 하락이었습니다. 상승 업종이 있기는 있습니다. 바로 통신 서비스 쪽 시장 대비 선전했는데요. 제사 이동통신 이슈를 안고 있는 세종텔레콤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통신 서비스 업종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 밖에도 가구 업종도 시장 대비로는 선전하면서 이 두 개 업종만이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증권통 시세 확인해 보시죠. 대체로 마이너스권에서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낙폭은 제한적인 수준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상승불 켠 종목들만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바이로메드, 파라다이스,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로에는 보합이었습니다. 낙폭이 가장 깊었던 종목은요. 바로 GS 홈쇼핑입니다. 부진한 실적 내놓으면서 5%가량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눈에 띄는 종목군입니다. 이제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고요. 슬슬 중소형주의 실적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첩하게 종목군들 좀 움직였는데요. 일단 실적을 발표한 업체들 한 화면을 좀 묶어봤습니다. 개수로만 따지고 봤을 때는 상승한 종목 반, 하락 종목 반 정도 되는데요. 이 가운데서 눈에 띄는 종목은 바로 JC케미칼입니다. 실적이 좋았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930%가량 급증했다라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오늘 상한가로 바로 치고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이 밖에도 루트로닉이나 동부화재, 영인 프론티어는 이 실적이 날개를 달아준 종목들이었습니다. 하락 종목들 가운데서는 이 한국화본과 한국석유 있었고요. 아모레퍼시픽이나 KT 등도 실적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낙폭이 깊지는 않았습니다. 이어서 테마주 마지막으로 체크합니다. 오늘 눈에 띄었던 테마 키워드 두 가지인데요. 유아용품 그리고 제사 이동통신입니다. 오전장에는 유아용품 관련주 그리고 2시 이후에는 제사 이동통신 관련주들의 변동폭이 확대됐습니다. 먼저 유아용품 관련주들은 전강 후 약이었습니다. 대체로 플러스권의 마무리기는 하지만 장 초반보다는 탄력이 많이 둔화된 채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이 중국 쪽에서 오중전회가 마무리되고 또 산하 제한이 폐지됐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수혜주로 분류가 됐습니다. 제로투세븐은 오전장 상한가 기록했다가 결국엔 10% 상승으로 오늘 거래 마쳤고요. 보령 메디앙스 6%대 상승했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1% 안팎의 상승 흐름만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어서 제사 이동통신 관련주 보겠습니다. 오늘 사업자 선정, 신청 마감됐고요. 조금 전 2시 구간대 접수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정부 차원에서의 발표는 아니고요. 일부 매체 보도를 통해서 단 2곳만이 지원을 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특히나 이 가운데서 세종텔레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소식 전해지고 2시 구간대 이 급등으로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현재 3분봉 차트 보고 계신데요. 약세 흐름 나타내다가 2시 구간대 거의 마감에 근접해서 상한가까지 치고 올라섰습니다. 반면에 기산텔레콤이나 서화정보통신, KDC는 이번에도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좀 나타나면서 주가 흐름, 변동성은 확대됐지만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선물 보겠습니다. 현재는 아직 마무리는 좀 안 됐고요. 동시효과 구간 접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물 12월물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251.15선 부근 보이고 있고요. 전거래일 대비 0.64% 상승하는 수준입니다. 이어서 수급입니다. 오늘 장에서 선물 쪽 외국인의 매수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왔다는 점 특징되겠습니다. 6천 계약 이상의 강한 매수 우위였고요.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5천 계약 가까이 팔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개인도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오늘 장 개인은 1,300계약 가까운 매도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증권통 시황센터였습니다.